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수처가 받은 영장 자체가 불법이라 체포에 응할 수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 측과 경호처의 논리가 깨졌습니다. 법원이 오늘 위법이 없다면서 윤 대통령 측이 낸 이의 신청을 기각한 겁니다. 하지만 약 30시간 앞으로 다가온 영장 시한 만료 전에 체포가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경호처는 11.6 사건까지 들먹이며 사실상 사병구실을 다시 한번 자임하고 나섰고 극우 유튜버들은 관저 앞에 10만 명을 인간 방패로 세우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은 1차 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공수처는 물론이고 이들에게 문을 열어준 군경 지휘부까지 무려 150명을 적반하장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법원의 기각 소식부터 홍지웅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그동안 3가지 방어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먼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관할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법률상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중앙지법에 당연히 청구돼야 될 영장이 무슨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청구가 됐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해서도 헌법을 어겼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영장전담 판사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에는 형사소송법의 특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영장에 적은 건 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해당 판사를 조사해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우선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서 이의 신청으로 다투는 건 적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의 방어 논리를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에 내란죄를 포함하거나 대통령실과 관절을 관할하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에 대해 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물건을 찾을 때만 쓴다며 사람인 윤 대통령을 찾아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집행 시한이 하루 남은 체포영장에 법원이 다시 한번 정당성을 부여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기각 사유를 통지받지 못해서 유감이라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 만료까지는 이제 30시간 정도만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전해드린 대로 법원의 결정으로 불법 영장이라 응할 수 없다는 논리가 모두 깨졌지만 그렇다고 윤 대통령과 경호처가 체포에 순순하게 응할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공수처가 내일 새벽에 2차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 나서면 1차 시도 때보다 강대강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관저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흰색 철문을 경찰버스 4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버스 사이로 빈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차벽 뒤로는 대규모 경비 인력이 진을 치고 서 있습니다. 지난 3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집행하러 갔을 때 경호처가 1차로 저지선을 만들어 막았던 곳입니다. 당시 한 대만 있던 경찰버스가 오늘은 4대로 늘어난 겁니다. 주말 동안 영장 집행 방식과 시기 등을 고심해온 공수처가 내일 새벽 2차 영장 집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관저 앞 시위 참가자들이 비교적 적은 평일 새벽 시간대를 노릴 거란 분석입니다. 오늘 청사로 출근한 오동훈 공수처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공수처가 1차 집행 때 200여 명의 경호처와 군 인력에 밀렸던 걸 감안해 더 많은 인력을 동원해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겹겹이 방어막을 친 경호처와 강대강 대치를 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는 경호처 경호본부 과장과 경비안전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경호처장과 경호처 차장을 비롯해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는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대통령이 가장 믿는 건 아마 1차 시도 때도 막아섰던 경호처일 겁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실제로 오늘 이례적으로 직접 카메라 앞에까지 섰습니다. 위법, 편법 논란이 있는 영장 집행에 응하는 건 경호를 포기하는 거라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정당한 법 집행을 막겠다는 선언을 공개적으로 한 셈입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이례적으로 카메라 앞에 서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편법, 위법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이 국민이 뽑은 현직 대통령인 만큼 경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체포영장 집행 이후 처음 입장을 내고 경호처의 제1경호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의 2차 영장 집행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끝까지 막겠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하지만 서부지법은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면은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때문에 내란죄 혐의를 받는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을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나서서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호처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란 입장만 밝혔습니다. 최대행 측은 최대행이 직접 조율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별도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자, 이번엔 지금 이 시각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휘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휘란 기자, 지금도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해가 지면서 점점 더 많은 참가자들이 이곳 관저 앞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체포 영장 집행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탄핵 찬성 쪽과 반대 쪽 모두 총 집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내일까지 이어질 밤샘 농성에 대비해 곳곳엔 제가 지금 이 손에 들고 있는 은박 담요가 등장했습니다. 이 폭설과 한파가 이어진 어젯밤부터 집회 현장에 마련됐는데 체온 유지를 위한 겁니다. 양측 모두 오늘 밤 이곳 관저 앞을 계속 지키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측이 모두 관저 앞에 있긴 한데 나눠져 있는 거죠. 충돌은 없었습니까? 네, 양측은 관저 골목을 중심으로 쪼개져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한남초등학교 6교를 사이에 두고 북쪽에선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또 남쪽에선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큰 충돌은 없습니다. 다만 오후가 되면서 전 차로가 통제됐고 참가자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인력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 쪽에서는 경호처를 응원하는 화환도 등장을 했다고요? 네, 탄핵 반대 집회 현장 인근에는 윤 대통령과 경호처를 응원하는 화환들이 줄지어 세워졌습니다. 여기에는 경호처가 경호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 또 배신자들 속에서 빛난 경호처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문구들이 적혔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JTBC 김희란입니다.